네, 안녕하십니까. 김형수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 제가 살아왔던 지옥의 땅에 그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선교 활동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악한 무리에 정말 참기 어려운 그 악행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잠깐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거룩한 수호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피해 줄인 악마들의 손에서 저를 건지시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들의 만행을 고발하도록 해주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북녘 땅에는 악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악의 무리의 우상은 자신들을 태양이라고 칭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르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 우상 숭배 상징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세우고 북한의 방방곡곡에 수만 개의 동상과 영생탑을 세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기근과 아사, 전염병과 공개처형, 살인 독재로 죄 없는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 원수의 모든 우상을 부수고 모든 산당을 헐고 무너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북한 주민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그 21장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그 유다의 왕 그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 아몬 또 그의 손자 요시야로 이어진 그 3대에 걸친 그 악행의 역사가 그대로 이제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현대판 북한 그 왕조 국가와 또 그들의 악행과도 너무도 닮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이 정말 그 속에는 역사에 정말 이런 악행이 많았고 또 그 악행들은 반드시 영원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북한에서 겪었던 몇 가지 사실들을 그 악행의 그 진실만을 오늘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선 소개에 있는 것처럼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부의 생리학과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의학과 기술의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이죠. 제가 그걸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만청산 연구원에서 연구사로 근무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만청산 연구원 하면 그게 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수무강 연구소 하면 다 잘 압니다. 바로 북한에서는 저들을 위한 건강장수를 위한 연구소 명칭마저도 그것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만청산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만수무강 연구소로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주민들마저도 만수무강 연구소나 또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연구소 명칭의 만청산 연구원은 김일성의 만년장수와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을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또 미국과 전 세계에서 보내는 대북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비로소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이 얼마나 악의 행위인지 또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됐고 결국 탈북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들의 이야기는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겠고요. 우선 제가 그러면 어릴 적부터 대학을 가면서 북한에서 겪었던 직접 보아왔던 북한의 정말 그 악행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모든 주민들은 눈이 있어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고
기가 있어도 마음대로 들을 수 없고 아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말하면 반드시 그건 처형을 당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태어날 당시 저희 아버님은 체코슬로바키아 코멘시크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졸업하고 유학으로 그리고 북한에서 대학 교수로 이제 근무를 하였고요. 어머님은 청진에 있는 교대를 졸업하고 대학 기간에 김일성의 접견을 받습니다. 1호 접견을 받는 기회가 대학 가정 안에 이제 성진 제강소에 현지 시찰 나온 김일성을 대학 기간에 이제 동원 나갔다가 만나는데요. 북한에 이제 사석간의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크게 이제 액자의 사진을 걸어놨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김일성이가 이제 어머님의 모자를 바로 씌워주고 어깨에 손 올리고 나서 이야기했던 40분간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청진교원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호 접견자라는 이유로 평양에 있는 김형직 사범대학에 가서 다시 또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 어머님은 제가 태어날 당시는 북한에서 대학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도 정말 이제 북한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핵심 계층 중에서도 또 토대가 좋은 그 집안으로 이제 살게 됐던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들의 노력과 또 강요와 요구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공부를 저를 막 채찍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과목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소련단이라고 하는 데 입단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나이면 입단하는데요. 그 누구도 그 예가 아닙니다. 그러면 학급에는 학급장이 있지만은 따로 이제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단 책임자가 있습니다. 분단위원장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분단위원장을 하다가 또 학교에는 전교적으로 단위원장이 있습니다. 단위원장도 하면서 정말 어릴 적부터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또 어릴 적부터 그 소련단 조직에 정말 정치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중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북한은 전국적으로 전국 수학경연대, 뭐 전국 외국어경연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양강도 해산시였습니다. 양강도 대표로 50명가는 대표로 참가해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결국 거기서 또 성적이 또 우수한 성적에 포함되다 보니까 결국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토대가 좋은 집안 또 부모들이 너무 사상교양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항상 김일성과 또 김정일에 대해서 아버지 원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도 아버지인데 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는 김일성 원수님을 아버지 원수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나한테는 왜 아버지가 둘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였죠. 그때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커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야 어머님은 알았지만은 이걸 말하지 않았구나. 만약 그때 나한테 아니야 그거는 가짜 아버지야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야 김일성 원수님은 가짜 아버지래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면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고 저도 커서 자식들한테 그런 진실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저는 정말 충성된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항상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대로 나가서 생활하는 줄만 알았고요.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항상 공부를 잘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내가 앞으로 더 좋은 직업에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차를 둡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의 어느 당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대학 간 전 기간에 공부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님께 가장 충성되는 사람으로 또 그리고 노동당원이 돼가지고 빨리 남조선을 해방하는 적화통일 그 앞장에 서 가지고 빨리 불쌍한
우리 남녘동포들을 해방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고, 북한에서 선전하는 대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였고 모든 학생들은 학교도 갈 수 없어서 북한은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껌을 팔아야 되고 신문을 팔아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학생들이 깡통을 가지고 미군 기지 앞에서 그들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를 가지다가 그걸 이제 끓여 먹어야 된다는 그런 선전을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교과서 내용의 사진까지 사파로 있습니다. 그걸 계속 교육받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충성된 사람, 노동당과 아버지 원수님한테 충성한 사람으로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아침에 깨나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매지마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이면 학교 가기 전에 절을 이제 매 동리마다 보면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에 가서 청소하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저희 일가가 아침에 깨어나면 집에서부터 거의 한 2km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빗자루 집에서 들고 가가지고 항상 동상 주변을 청소하고 집으로 왔고, 또 결국 저희 그 모험적인 행위 때문에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마저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가 돼서 결국 저는 또 책임지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소위 북한말로 말하면 가장 충성심이 높은 집안의 자식으로 이렇게 이제 소문내면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제 종합대학에 입학을 했고, 근데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대학 가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은 달랐습니다. 저희 학급에 입학해 보니까 저보다 더 이제 고위층 간부 자녀들이 많았고, 그 순간에 저는 북한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성분이 이제 3부류 나눕니다. 핵심 계층 나누고 마지막 적대 계층이 있는데, 핵심 계층 안에도 그게 부류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북한은 3계층 51부류로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가보니까 벌써 저희 학급 친구들이 벌써 이제 생활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체육 수업에 트레이닝을 입고 나가도 제가 입은 트레이닝하고 그들이 입는 트레이닝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들이 입는 트레이닝은 한마디로 일본을 비롯한 발전된 나라에서 정말 그 공수에 들어온 그런 좋은 트레이닝이었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그들이 쓰고 있는 볼펜마저도 제가 쓰는 북한산 만수대라고 찍혀져 있는 북한산 볼펜이 아니라 그들은 외국제 볼펜을 쓰면서 의시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속마음으로 너희들보다 잘 되려면 공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전 기간에 북한은 최우등하면 10점을 말합니다. 1점부터 10점을 평가하는데, 제가 여기 한국은 A+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전 기간에 그 성적을 받다 보니까 한마디로 지방 사람이면 북한은 반드시 지방에 배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 출신이지만은 가장 좋았던, 북한에서는 누구도 갈 수 없는 만숨강 연구소, 만성산 연구원에서 근무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기간에 정말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연구원 들어가니까 저희 같은 연구실에 있던 국무 인원 중에 류중삼 박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에서 교수로 이제 활동하다가 근무하던 그분이 이제 만수망 연구소에, 저희 연구소에 같은 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실에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하룻밤에 정치범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정치범 끌려간 이유가, 북한 우리 만수광 연구소는 들어가게 되면 서약서를 씁니다. 일체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모든 연구 과제는 철저히 발설하지 말라. 만약 발설하는 경우면 거기에 대한 엄중 처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힌 서약서에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유중삼 박사는 연구소 내용을 자기의 의학대학 같은 교수들한테 발설한 이유로 온 가족이 정치범수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이, 그거 가지고 야,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중삼 박사에 대해서 저는 속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말 넌 나쁜 사람이야. 당에서 하지 말라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도 정말 북한에서 바라보기에는, 북한의 악의 무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충실하고 그들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연구원 하면서 제가 배치받은 연구실 이름이 식품보약화실이었습니다. 식품보약화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영어로 한번 검색해 봐도 영어식으로도 그런 검색이 안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취직을 하려고 그걸 이제 식품보약화라는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는 식품보약화라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검색하게 되면 제가 쓴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이 김일성, 김정일이 먹는 그런 음식들은 정말 최상위가 돼야 된다. 근데 식품보약화는 하루 세 끼 먹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식품보약화는 김정일이 그 당시에 우리 수령님, 그러니까 김일성이 먹는 음식은 하루 세 끼 음식이 모두 건강 장수식품, 약품화된 음식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혹시 그 아시는 것처럼 약선, 동화식품 아마 이런 말은 아마 있습니다. 그런데 약선보다도 식품보약화는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식품 가공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약선은 이미 나온 식재료와 약품을 가지고 조합해서 식품을 만들 때 그때 이제 그 하는 요리 방법이라면 식품보약화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품의 식재료 자체를 약품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한테는 약을 먹여서 동물이 그 약을 먹다 보니까 동물의 고기나 우유나 또 닭 같은 경우는 계란마저도 약품화된 그런 이제 식품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야채마저도 야채에다가 유기농 비료를 줄 때 약초도 함께 줍니다. 그러면 그 식물에도 그 영양, 약초 성분들이 이제 동화됩니다.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연구원 이야기 중에 제가 좀 했던 몇 가지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감사를 받은 연구 하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먹고 있는 계란 중에도 장수 계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계란 중에는 셀렌 계란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특허를 받은 계란이 있습니다. 셀렌을 넣은 계란입니다. 그거는 아마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요오드 계란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륙 지방이 많다 보니까 요오드 결핍증 때문에 갑상선 각종 질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닭한테 다시마를 먹여가지고 계란 속에 요오드 함량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연구는 김 부자한테 어떻게 하면 비타민 성분도 많고 미량원소도 정말 필수 미량원소가 많은 그런 계란을 좀 제공할 것인가 이런 연구 과제를 제가 맡아가지고 하던 중에 북한의 평안남도 온천의 강량만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해조 중에 곱술 염주말 이런 이제 해조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해조는 미역이나 김을 이제 키우려고 해도 그것들보다 너무도 이제 생태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 자라면 미역이나 김 같은 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 북한에서는 바다에 들어가서 그걸 먼저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거된 것들을 수거해 가지고 다 그대로 버리거든요. 거름으로. 그런데 한 번은 독일에서, 그러니까 지금 동독이죠. 그 당시에는 동독에서 연구기관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자기네가 사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왜 그들이 사갈 것인가? 우리는 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재료를 그 시료를 채취에다가 우리 그 일실은 검정 분석실입니다. 거기다 이제 시료를 분석을 좀 의뢰했습니다. 분석을 의뢰하니까 그 곱슬염주말이 사람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조류가 너무도 굳어가지고 세포벽이 정말 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위에서 그게 세포벽이 굳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닭은 모래랑 같이 먹기 때문에 세포벽이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비타민 함량도 많고 그리고 미량원소도 많고 정말 너무도 좋은 성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닭한테 먹였습니다. 북한의 그 운공 목장이라고 일반 주민들 모르는 특수 목장이 있습니다. 오직 그는 김부자들만 이제 그들만 위한 가업만 기릅니다. 그 운공 목장은 그 규모가 7개 정도입니다. 7개리면 가늠이 갈 겁니다. 거기 이제 24시간 무장 인원들이 다 이제 그걸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고등학교 때 성분 토대가 좋은 사람들 가지고 이제 주황당 옥가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기쁨조도 데려가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인원들은 그 목장에 와서 사양공, 한마디로 짐승 관리공으로 일합니다. 근데 거기 가검사 중에 육직장이 각종 가검을 기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김부자가 먹는 가검을 우리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진주닭이라고 하는 닭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산 왕비둘기라고 이 머리 크기가 지금 일반 비둘기 한 4배가 됩니다. 예, 그 정말 고급한 거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사양오리를 비롯해 가지고 거의 20여 가지의 가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검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러주는 토종닭은 또 이제 피부 검은 토종닭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맛도 좋고 영양가 높은 닭이 있습니다. 그 닭한테 이제 그걸 해조류를 말려 가지고 먹이는데요. 그 해조를 먹여가지고 일주일만 되면 계란이 완전 바꿔집니다. 계란 자체가 노란자이가 지금 계란이 노란자이보다도 색깔도 진합니다. 그 노란자이 색깔이 진한 것은, 그 노란 색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라고 하는 카로티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성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비타민 함량 높으면 시력이 좋아지고 또 항암 작용도 하고 정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란 속에 있는 성분이 엄청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항상 필요했던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셀린마저도 높아집니다. 함량이.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해 가지고 닭들이 처음엔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료에 섞어줘도 처음에 먹던 사료하고 달라지면 먹지 않고 있다가 배고프면 조금씩 먹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먹일 때 프로스를 조금 낮췄다가 조금 올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먹이 프로스에 5%만 먹여도 일주일만 되면 계란이 완전 딴 계란 됩니다. 제가 이걸 연구했던 걸 가지고 한번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 해조 계란 하면 제가 이제 올린 글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한국에 있는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이거 특허내 가지고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그분이 계산을 해보더니 계란 하나 가격이 보통 아닙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먹는 계란 때문에 40명 인원이 365일 동안 바다에 나가서 그걸 채취한 것을 산에 가서, 바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에서 맑은 샘물 내려오는 걸 가지고 세척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북한에서 가장 좋은 샘물, 그것도 일반인은 먹지 못하는 신덕샘물이 있습니다. 그 신덕샘물로 세척을 하고 말려서 분쇄합니다. 그런 거를 닭한테 먹이는 거죠. 정말 원가가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는 아무리 큰 부자, 삼성이나 현대 회장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거는 먹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 듭니다. 물론 뭐 가격대로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생산하게 되면 아마 비용 자체가 엄청난 데다가 아마 일반인들은 엄두 못 낼 정도로 될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때 제가 감사를 받고 나서 저는 그때는 정말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북한이 바라는 노력의 영웅이 되자. 앞으로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아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그때는 백두산 불로초에 대한 연구도 제가 연구팀에 소속돼서 같이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저희 같은 연구실에서 소고기가 있습니다. 북한은 대리석 소고기라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얼마나 정말 북한 주민들 모르게 이렇게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지 하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리석 소고기는 한 번은 김정일이가 외국에서 온 대표단하고 오찬을 먹다가 먹는 순간에 소고기를 집다가 질겨가지고요. 막 고기가 질긴 거죠. 그래서 그 일반 북한 주민들은 소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또 북한은 소를 이제 그 불임소 하다가 한 7년, 8년 돼가지고 노화가 됐을 때 그때나 이제 소를 잡기 때문에 보통 소고기 맛이 질깁니다. 그런데 김부자한테 들어가는 소고기는 질기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질기다 보니까 그때 자기의 책임 서기관인 그때 정하철이라고 그 책임 서기관한테 장작개비 같아서 먹지 못하고 망신만 당했다. 이렇게 막 호되게 욕을 했습니다. 그날로 책임 서기관 정하철이가 우리 연구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지시가 빨리 소고기 질을 계산해라.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소고기를 잘 기른다고 하는 덴마크에 보내가지고 6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실습을 하고 그 나라에서 소한테 먹이는 불씨하고 그리고 소 종자도 이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운고 목장 일직장에 소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풀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 전 세계적인 연구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소를 맛 좋게 하려면 소는 운동과 휴식을 동반하면서 동시에 맥주를 먹이고 안마도 하면 좋습니다. 이런 이제 연구, 그러니까 그 통보 자료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 연구소의 칠실 보게 되면 칠실은 과학기술 통보실입니다. 거기는 외국 나가서 외교관 하던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은퇴할 때 들어와서 각 나라에 있는 연구 자료를 가지다가 어떻게 하면 김 부장한테 최상의 과학기술적인 연구 성과를 올리겠는가 하는 걸 연구하는 팀인데요. 이 팀들이 조사한 과정에 맥주도 먹이면 좋고 안마하면 좋다. 이래가지고 운공목장 일식장에서는 그때부터 안마사가 나왔습니다. 소 안마사. 네, 그래서 소를 안마해 줍니다. 맥주도 우리가 맥주 하면 보통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대동강 맥주 좋지 않습니까? 대동강 맥주는 비교 안 되는 최상의 맥주가 있습니다. 룡송 맥주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주황당에도 과상급 이상이나 먹을 수 있는 일반 지도원들도 먹기 어렵습니다. 이 룡송 맥주를 먹입니다. 소한테 하루에 2번 먹이는데요. 맥주를 먹이고 안마를 해주고 그리고 운동을 시키다가는 사람이 이제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쉬게 만들고 하다 보면 고기가 이제 북한 말로 마블링을 데레스 고기라고 부릅니다. 데레스 고기가 그렇게 생산돼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악한 무리들은 자기들이 지금 부리고 있는 북한의 고위층들마저도 자기들을 위해서 활용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 연구소, 저희 실 안에 있던 임상검토실입니다. 그 임상검토실은 김일성과 김정일처럼 뚱뚱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인체 실험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거의 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좀 몸 좋은 사람 많다 보니까 그런 임상검토하려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북한은 임상 실험하려면 김일성, 김정일 같은 그런 이제 뚱뚱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연구에 팀에 이제 소속돼 가지고 항상 나가서 그들한테 김 부자한테 연구한 것들을 먹이기 전에 처음에 동물 실험부터 하고 그러니까 마우스, 라떼, 그다음에 모르모토 이 실험을 끝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정된 제품에 한해서만 인체 실험합니다. 그때 이제 고급등학교 가게 되면 저희 연구팀 실이 있습니다. 임상검토실이라고 2개의 방을 쓰고 그때는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보통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은 6개월씩 와서 거기서 이제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고위 간부다 보니까 다 이제 김일성, 김정일처럼 뚱뚱합니다. 그들을 가지고 당위원회 가서 우리는 이번에 연구에 60명이 필요하다. 30명은 실험구, 30명은 대조구 이렇게 해서 60명 달라 그러면 명단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한테 시작할 때부터 피를 뽑고 약을 딱 앞에서 먹이고 주기적으로 피를 뽑으면서 혈액 분석을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는 17만 달러짜리 생학 분석기가 이미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독일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걸어가지고 거의 피에서 30가지 지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GOT, GTP, 뭐 퀼켈 말렌 뭐 이거 둘째입니다. 그보다 더 이제 디테일한 그런 지표를 분석하면서 인체 실험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김일성, 김정일 때문에 피를 계속 뽑음에도 의견을 부리지 못합니다. 의견을 부리는 순간이면 김일성, 김정일의 만순광을 위해서 나는 거역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실험했던 임상검토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만청산 연구원, 뭐 식품보약화 이런 내용만 쳐도 제가 쓴 글들이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해피 징검다리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 TV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 이제 연구소에 대한 자료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많은 걸 올리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에는 정말 악한 자들은 자기를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버이라고 그럽니다. 그 태양 같은 사람, 따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받아왔던 김일성, 김정일은
어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자기의 부모님들을 어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어버이날 할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는 북한에서는 오직 김일성과 김정일한테만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어버이라고 하면 오직 그들한테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자기 부모들도 어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북한은 민족 최대의 명절 하면 김일성, 김정일 생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추석날을 민족 최대 명절, 저는 막 놀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알았다면 얼마 됐을까 정말 충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연구소 다니는 과정에 90년대 북한의 관행군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제가 그때 휴가차 고향에 갔다가 처음 비로소 굶어 죽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연구소에 있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먹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공급을 줍니다. 근데 그 주공급 주면서마저도 매주마다 줄 때마다 박스를 4개가 됩니다. 한 박스는 채소만 들어가 있고 한 박스에는 김부자가 먹던 룡속 맥주도 저희들 공급됐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주류도 주고 고기로 육류도 줬었고, 물론 대래석 소고기도 그때도 다 먹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 연구소에서는 절대로 주민들이 알면 안 되니까 박스를 포장한 채로 집에 가져가고, 집에 가서도 형제 친척들하고 나눠 먹지 말고 혼자 먹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꾸 유포되는 게 나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마디로 이제 연구소 비밀을 누설하는 죄가 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몰래가 먹어야 되고, 먹다 남으면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가까운 사람 통해서 남는 음식은 가족 친척이 못 주고 시장에 몰래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제가 고향에 가니까, 그렇게 잘 먹던 제가 고향에 가니까 저희 친구, 가까운 친구가 토대가 나빠서 대학 못 간 친구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정말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막 가르다가 그 친구는 끝내 토대가 나빠서 종합대학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의학대학 가라니까, 그때는 그 친구는 종합대학을 못 가는 거에 대한 반발로 끝내 부모들 앞에서 도전한 것이, 나는 죽어도 공부 안 할 거야 해가지고 핀을 꺾어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가까운 친구였으니까 휴가 갔다가 그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1.5km 되는데 그 로상에서 가는 동안에 제가 시신 3구를 보게 됩니다. 그 시신의 2명은 어린애였고 하나는 어른인데, 어른은 진짜 딱 자다가 죽은 것처럼 아파트 밑에 길 옆에 이거 비닐로 된 그 세수대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베고서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사람은 죽은 것이 가까이 가면 몸이 선뜻하면서 이제 육감 쪽으로 냉기가 온몸에 싹 돋습니다. 벌써 사람이 시신이 식었으니까 벌써 그거 느꼈던 거죠. 그리고 또 좀 더 가니까 어린 애가 죽은 게 있는데, 바지도 보면 다 이제 꿰진 바지에 드러난 피부가 새까맣게 이제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한 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시신을 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거기서 막 스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시체를 이렇게 보면서도 거기서 지나가는 게 왜 이런지, 동네 아마 강아지가 죽어도 저렇게 하진 않을 건데. 그래 그때 제가 저희 친구한테 가서, 야, 너희 집에 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보면서도 그저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저희 그때 친구 하는 소리가, 야, 너 정말 평양에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지방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배급도 안 주고 굶어 죽은 시신이 있다 보니까 이미 전에 부모나 자식이 죽으면 후에 저렇게 사망하는 자식이나 부모들은 임자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낮이 되면 시청에서 이제 돌면서 수고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 그때 제가 친구가 저보고 수고하는 걸 보러 갈 거야. 그래서 제가 가보자 해서 가는데 매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시청 앞에 보면 그 시신을 이제 가지다가 이제 묘지 막 묻는 거예요. 근데 임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친구와 함께 시청 앞에 올라가니까 그 마당에 트럭이 한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트럭에 한 거의 29의 시신이 지금 실려 있는데, 우리가 그 볏집으로 이제 막 짠 가마니가 있잖아요. 쇠 가마니도 아닙니다. 막 그 흙도 먹고 한 어지러운 가마니에 그대로 두들 감은 것을 그래서 이게 막 올려 실은 거예요.
그래 그걸 어디다 버리냐 하니까 그 인근에서 한 2km만 가게 되면 야채밭이 있습니다. 옛날 야채밭이었는데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거기다 그대로 이제 묻어버리는데요. 누군지 사람 시신을 임자 없다 보니까 합장해서 묻고는 봉구도 안 합니다. 그대로 북한말로 평토한다 그러죠. 평토. 그걸 보고 충격받았고 그때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 라디오 들을 때 저희 친구 하는 소리가 오늘은 좋은 걸 보여줄 거니까 집에 가지 말고 있어라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에 11시 돼서야 친구가 이제 이불장에서 이불을 꺼내가지고 밖에 문을 건 상태에서 저희 머리를 이불에다 이제 넣는 거예요. 그 자기도 같이 들어둔 건데 갑자기 이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아주는 겁니다. 그래 그 친구도 하나 꽂고 저도 하나 꽂아가지고 그때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저는 충격받은 것이 같은 한국말인데 말하는 억양이 완전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뽑아버리고 이불을 걷어 치우고 친구 보고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남수선 방송이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하는 소리가 그런데 왜 그래? 들어보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다 선전이야 거짓말이고 이거 들으면 큰일 나 죽어. 막 그러면 제가 오히려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 하는 소리가 그러면 딱 10분만 들어봐. 근데 그거 듣기 전에 그 전날이 무슨 이야기 있었냐면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친구 하는 소리가 내가 밀수하는데 자기 아는 중국 사람 조선족이 그 친구들이 지금 남순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3년만 일하면 중국에 와서 아파트 2칸짜리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순에 같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보면 남순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짐승도 잎쌀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래 내가 이 미친놈 아니냐 너 가봤어?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다 보니까 친구가 끝내 이제 나를 인증시키려고 결국 라디오를 듣게 만든 겁니다. 그래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너가 믿지 않으니까 딱 10분만 들어봐 해서 듣기 시작하는데 10분만 듣는 동안에 제가 그 이야기 내용들 속에서 그 며칠 전에 봤던 죽은 사람의 시신들 막 연관되면서 좀 호기심이 동한 겁니다. 그래 그날이 한 3시간 거의 봤습니다. 보고 들었죠.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야 이거 듣지 말어. 다 들어보니까 거짓말 같아 보여. 그 집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 깨나 보니까 또 지금 가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그럴 때가 또 갔습니다. 친구는 너 왜 왔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듣고 들어보자. 우리 비판적으로 좀 들어보면 어때?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 하는 소리가 이놈아 너 그거 들으면 안 된다고 큰일 치던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예, 알았어. 그러면 얼마 더 들어보자. 또 들었습니다. 그날에. 그래서 집에 가는데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제가 3일 들었습니다. 3일 들었는데 제가 40년 동안 북한에서 또 그것도 종합대학은 다른 대학보다도 사상선전을 제일 많이 하는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일 만에 그 40여 년 동안 들었던 세뇌가 완전히 이제 어디 간지 몰라졌습니다. 충격받았던 것은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북한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이 모든 것들은 거짓에 불과하고 모래 위에다가 지어놓은 집과 같은 그런 누각이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친구한테 졸랐습니다. 라디오 좀 하나 사줘. 북한 라디오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이 친구 있다 보니까 그래 라디오를 부탁해가지고 끝내 2003년도에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 손에 라디오를 가지게 됐고 2003년부터 탈북한 2009년까지 6년 동안 라디오 들었습니다. 제가 라디오 듣다 보니까 하루는 잠을 자는데 자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제 와이프가 볼을 진짜 팍 때려버린 거예요. 놀라서 깨어보니까 집사람이 막 저를 막 욕을 합니다. 그래 왜 그래 하니까 당신 꿈에서 김정일을 가지고 막 욕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하면서 막 욕했대요. 그 다음에 제가 큰일 났죠. 이게 북한은 동원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동원 나가면 집단 생활 하는데 자다가 제가 그 말 했다면 그날로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이게. 그 다음은 제가 안 되겠다. 이제 나는 이 머리 상태가 이제는 북한 말로 말하면 황색 바람이 들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탈북하자. 그러다 2009년도에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되는 그때 이제 제가 더는 못 산다 이제는. 그래 탈북을 결심했고요. 탈북 결심해서 그해 2009년 2월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은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은 오늘 이렇게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건 갖지 못합니다. 지금은 현재 제가
통일교육 강사로 학교들 그리고 대학들 최근엔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나라에 많이 나가서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한테 그리고 유명 대학들 옥스퍼드 대학교라든가 그리고 브리스톤 대학교 그리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트리오 대학교 많은 대학들에 가서 제가 북한 실상에 대해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왜 반드시 그들을 붕괴시키고 또 북한 주민들을 해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들을 악의 무리에서 해방하려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는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퉁이 돌손교회가 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켜야 됩니다. 그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 유해부책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한테 희망이고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한 땅만 아닌 대한민국만 아닌 전 한반도 온 동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받들고 그의 자손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좀 간증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